공동운행자, 타인의 범위에 있어서 많이 등장하는 게 이제 공동운행자죠. 공동운행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여러 명일 때, 2명 이상일 때 공동운행자가 문제가 되고요. 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어쨌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차주와 운전자 이외의 모든 사람을 다 타인으로 일단 보는 시각으로 보상을 해주는데, 여기에 있어서 운행자라고 하는 그 범위에 포함이 되는 사람을 타인에서 제외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도 결국은 보상을 좀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운행자이지만 타인성을 따진다. 그래서 대법 판례에서 어떻게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의 운행 지배 및 운행 이익에 비하여, 그래서 이 문구는 외우시는 거예요. 타인성과 관련된 공동운행자, 뭐 특히 승낙 피보험자라든지 뭐 여러 명의 그 피보험자 중에 한 명인데 같은 피보험자로 볼 만한 사람이긴 하지만 운전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을 요 타인성을 따져가지고 보상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운행 지배 및 운행 이익에 비하여 상대방 피보험자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담보 자체가 대인배상 1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일단 보면 되겠어요. 대인배상 2에서는 어떻게 돼요? 대인배상 2에서 기친 승사운에 들어가면 물어주는 사람이니까 대인이 안 되잖아요. 대인 2가 면책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대인 1에 대해서만 우리가 운행자의 공동운행자의 타인성을 따질 때는 대인배상 1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질 때 이거를 체크해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거야. 상대방보다 주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사고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 즉 운전대를 잡은 자가 좀 더 이렇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우리 문제 출제하는 경향을 보면 이게 다툼이 있잖아요. 이 정도가 과연 주도적이고 직접적이고 이걸 내가 지금 당장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 무슨 사건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변호사 여러 명 모아놓고 의견 물어보면 다 달라요. 그죠?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어. 그래서 다수결로 결정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문제에서 운행자 운행에 관여하지 않았다, 운행에 관여했다, 뭐 이런 문구를 써줄 거예요.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면 일단 공동운행자지만 타인으로 봐서 대인배상원이 보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절취운전자랑 무단운전이죠. 무단운전은 예전에 비해서 점점 더 무단운전의 보유자의 책임을 더 넓게 판단해서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절취운전자나 무단운전 관련해가지고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자, 우리가 손해사정사예요. 007 가방 들고 딱 출동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상을 해줄지 안 해줄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험 처리가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거니까 뭐예요? 이 보험을 가지고 있는 차주, 보유자가 과연 책임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단운전이나 절취운전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보유자의 책임이에요. 왜? 차를 무단으로 가져간 사람은 일단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아니잖아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금 기대해 볼 수 있어요? 보유자한테. 피해자는 차주가 너가 책임이 있어? 있네 라고 하면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자의 책임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과연 이 절취운전 사고에 있어서 보유자는 책임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면 보험 처리를 해주고 나머지 대상이 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 구상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냥 나는 책임 안 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취운전 같은 경우에는 운행자 판단을 어떻게 판단해요? 자, 보유자가 훔쳐갔어요. 차를 몰래 훔쳐갔어. 그러면 훔쳐간 건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이 있어요? 이 차량을, 도로교통법에는 차량이 내 차에 대해서 시건장치, 차량을 관리를 하도록 하는 법이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을 위반한 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차량을 관리하거나 이제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하자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상의 차량의 안전관리 이런 시건장치 등을 해야 되는 의무를 위반한 거에 대한 책임이 있을 때는
어떻게 보유자 너는 책임이 있는 거야. 사고를 유발한 운행 이 지배에 있어서 여전히 지배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문을 잘 잠그고 유리창을 꽉 닫아놔서 이 사람이 차를 훔쳐가기에는 무슨 정말 액션 영화에 나오는 무슨 배우처럼 막 차를 막 이렇게 깨가지고 막 차를 점핑해갖고 타고 가는 정도가 아니면 나는 그건 그땐 책임 안 지는 거죠. 나로서는 책임 안 져. 그런 책임 안 지면 뭘로 보상해줘요? 정부 보장 사업. 네, 정부 보장 사업에서 그런 경우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주면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유자와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없다고 보지만 이 자배법을 적용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질 때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이런 거 자동차 및 열세 관리상의 하자에 관련된 책임이 있을 때는 자배법을 적용한다라는 자배법 적용설 이것도 기출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절취운전인 경우에 자배법을 적용하냐 적용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것 중에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면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책임지고 해주면 돼요. 차내 탑승자가 절취운전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타인성을 인정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같이 예를 들어 야 차 훔치자. 야 저 차 괜찮은데? 라고 같이 훔쳤어. 하지만 운전대를 잡고 운전한 사람에 비해서 옆에 가만히 타고 있었던 사람은 그래도 이 사람에게는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인 거고요. 차외 피해자는 이제 운행자가 책임이 있으면 해주고 없으면 정보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절취운전을 한 절취운전자는 당연히 운행자 책임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했어요. 하지만 보험은 처리가 안 될 뿐인 거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있고요. 이 사람이 보유자 책임이 있으면 얘는 당연히 있잖아요. 여기가 있으면 이 둘은 공동 운행자에 해당이 되죠. 운행자가 2명 이상이니까 공동 운행자의 책임에 의해서 어떻게 피해자는 둘 중에 누구에게라도 부진정 연대 책임에 의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하겠어요? 보유자한테 하겠지. 당연히 보험 처리 받는 보유자한테 하겠죠. 그래서 절취운전 차량 동승자가 공범인 경우에는 공동운행자에 해당이 되고 절취운전 사실을 알고 탑승한 사실만으로는 너는 공동운행자니까 보상을 못 받아가 아니고 공동운행자이지만 타인성을 인정해준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절취운전 여부를 몰랐어. 야 타자. 그래서 같이 탔는데 이게 훔친 차야. 그러면 이건 타인이다. 완전 타인이다. 자, 그런 취지로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이제 탑승자잖아요. 탑승자의 어떤 보유자가 이 탑승자에 대한 운행자 책임을 질 때는 보유자로서는 그냥 이 차가 떠났어요. 이미 타고 갔어. 그럼 이 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보유자가 책임을 안 지죠. 당연히. 제3자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3자 중에 탑승자가 있는데 그 탑승자가 같이 훔쳐간 사람이야. 그러면 이 보유자 입장에서는 안 해주고 싶겠죠. 그래서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았냐, 공범이냐, 알았지만 어떤 그 사고 그 정황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타인성으로 볼 수 있는 이 타인성을 본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는 청구할 수 없고요. 이 타인성을 절취 운전자에게 주장해가지고 뭐 너 나에게 손해배상을 물어줘라던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무단 운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차를 가지고 떠났어. 내 눈앞에서 차가 없어. 보유자는. 하지만 내가 운행자 책임을 보유자로서 져요. 이 차를 타고 간 사람들 간에 어떤 사고가 난 거를 내가 다 물어주진 않아. 그렇지만 내가 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이 운행과 관련된 책임으로 어떤 지나가던 사람을 쳤다. 그럼 그 사람은 내가 책임을 져줘요. 이 차에 탑승했는데 모르고 탔다. 그 사람도 책임을 져줘요. 탑승은 했지만 완전 공범이다. 그럼 나는 그 사람까지는 해줄 필요는 없다. 이런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단운전도 똑같아요. 얘랑. 네. 절취운전 시에 보험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냐? 일단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먼저 보상해주고 이 절취운전자들한테 구상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보유자가 자동차 열세 관리상의 하자 책임이 전혀 없어요. 그럼 안 해줘도 돼요. 판례가 이런 판례들이 많아요. 어떤 판례? 내가 이 차를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다 세워뒀어요. 그러면 보유자의 책임이 조금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있는 걸로 봐요. 왜? 오고 가고 차를 근데 저기 이런 어디 지하주차장 한쪽 구석에다 세워놨는 걸 훔쳐갔어요.
그때는 내가 만약에 차량을 조금 창문을 좀 열어놓고 뭐 이런 거 했다 하더라도 책임이 인정이 안 되는 판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차문을 열어놨어. 그래가지고 이 차 절취범이 차량을 타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서 신고했습니다. 도난신고. 한 달이 넘도록 아무 소식이 없다가 한 달 뒤에 서울에서 잃어버렸는데 부산에서 사고 났어요. 그런 경우는 또 책임 없는 걸로 봐요. 그래서 이게 판례에서도 이런 걸 다 따져봅니다. 열세 관리상의 하자 책임이 있지만 그 시간적인 거, 그래서 무단운전의 운행자 책임 중에서도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무단운전 그 책임을 보유자가 많이 지고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책임을 더 안 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거, 인적 관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이제 판단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면 당연히 자배법 적용설에 의해서 보상해주고 운전자에게 구상합니다. 운전자 한정 특약 시 면책 제외 사유에 도난 운전 중에, 그러니까 도난 중일 때, 차량을 도난 당했을 때부터 발견할 때까지 발생한 사고는 또 해줘요. 그러니까 이때는 뭘 보는 거냐면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시 내가 1인 특약을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훔쳐갔어요. 그랬을 때 기본 전제가 김영 피보험자의 보유자 책임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는 너 이 훔쳐간 사람이 이 보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면책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운전자 한정 특약이라 하더라도 면책 제외 사유에 도난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해주고 구상합니다. 근데 전제가 뭐예요? 김영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어야 돼요. 김영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약관의 운전자 한정 특약에 도난 운전 중일 때 사고를 면책 제외 사유로 삼는 이유 자체가 기본 전제가 김영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을 때예요. 없으면 아예 안 해줘요. 절취운전인 경우에는 정부보장 사업으로 보장받으면 되니까. 자, A는 주차장에 차 문이 열린 차량을 훔쳐 타고 운행하다가 보행인 C를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사망하게 했다. 그러면 이 사고 차량에, 이거 이제 보기 쉽게 해놓은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무슨 사고예요? 쫙 보면 핵심 키워드 단어를 딱 찾는 거죠. 훔쳐, 절취네, 절취 운전입니다. 자, 보행인 누구예요? 차 외인이에요. 네, 그러면 절취 운전자는 당연히 보험 처리 안 될 것이고, 이 보유자의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볼 때는 뭐 차량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거죠. 근데 와, 차문이 열린, 차문을 열어둔 사람이 있어요. 차 키 넣고 시동 걸어놓고 편의점 잠깐 간다고 후다다닥 갔는데 누가 타고 가요. 그러면 그거 책임 다 져야 돼요. 다 져야 돼요. 그죠? 초등학생이 요즘 막 8살짜리가 막 차 훔쳐 타고 막 사고 내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 있어요. 책임져야 돼요, 보유자로서. 그래서 소유자는 김영 피보험자고 절취운전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보험자 안에 이 보험 계약이 있어서 소유자로서는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을 져요. 무슨 책임? 차량 관리상의 하자의 책임을 져요. 이때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따질 때는 운전대를 잡은 사고 행위인 경우에도 따지지만 금방 얘기한 어떤 불법행위, 고의나 과실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지는 게 불법행위잖아요. 운전행위가 아닌데 이 차량 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피해자 C는 차외인이에요. 여기도 청구할 수 있고 여기도 청구할 수 있어요. 당연히 보험 처리가 돼요. 개별 적용으로. 만약에 이게 특약이 문데 특약이 유예요. 1인 특약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담보에다 뭘 써주면 돼요? 원래 특약이 면책이지만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보상 처리된다. 보상해주고 어떻게 해요? 구상해요. 면책 제외 사유를 둔 이유는 뭐예요? 김영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김영 피보험자가 명시적, 묵시적 승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누군가가 무단으로 타고 가고 훔쳐 탄 것까지 사고가 났는데 우리가 지금 자배법상의 보유자의 책임을 굉장히 넓게 해석해서 당연히 나한테 책임이 있다고 해가지고 피해자는 청구를 막 해요. 근데 나는 보험이 안 돼. 그럼 김영 피보험자는 지금까지 보험료를 다 납부를 했는데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상해주고 구상하는 거예요. 보험의 효용 차원에서 김영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이 면책 제외 사유에 녹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절취운전자는 운행자 책임이 있고 이 사람 운전대를 잡았으니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있어요. 피해자 C에 대해서는 담보가 보험회사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서 이 건과 관련돼서는 지금 사고 난 차량이 각보험사의 보상책임 누구예요? 차주, 배상 의무가 누가 있는지, 배상 책임과 피보험자 여부 해서 뭐 A, B, 소유자, 절취, 운전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담보 기준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보유자의 절취운전 시의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 이런 식으로 한 줄 쓴 다음에 민법상 차량 관리 차문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차량 관리상의 하자 책임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피해자, 차회인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자배법 적용설에 의해서 진다라고 약수를 쓰고 이렇게 하면 15점, 20점 쓸 수 있어요. 한 문제 가지고도. 그죠? 이게 말을 자꾸 늘려가지고 쓰면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A는 주차장 내에 시건장치를 시건장치가 완벽한 차량 소유상의 하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비소유장의 유리를 망치로 깨고 훔쳐 절취예요. 절취와 무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일 가장 큰 차이점은 1번 인적관계. 몰라요. 어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망치로 와서 깬 건 남이지. 일단 여기서는 남으로 볼 수 있겠죠. 집안으로 운행하다가 여기 또 특히 지방이에요. 한참 시간 또 지났겠죠. 네, 운행하다가 보행인 C를 충격하여 사망했다. 이런 경우는 보유자의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부보장사업에 보상하는 책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배상 책임을 지는 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정부보장사업을 해주잖아요. 배상 책임을 지는 절취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험에 가입 안 돼 있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운행자 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있어서 피해자 C는 이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이 건 보험 계약의 보험 처리는 안 돼요. 그러면 피해자 C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장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약수를 쓴다. 그럼 아까처럼 쭉 쓰고 정부보장사업의 목차에다가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책임 해서 1번 뭐예요? 뺑소니, 예? 그 보유불명, 정확한 명칭은 보유불명 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상 의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세 번째 뭐 낙하물,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낙하물 사고. 이런 경우에 정부보장사업을 하고 두 번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하면 되고, 정부보장사업에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끝이에요? 아니에요. 정부보장사업에서는요, 뺑소니가 아니죠. 절취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요. 누가 행사해요? 손해배상진흥원이 위탁해가지고 구상 업무까지 다 해요. 그래서 그 업무까지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손해배상보장위원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채권정리분과위원회는 뭐 하는 데냐면 가불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장을 해주잖아요. 가불금 규정 딱 생각하면 알죠. 가불금 책임이 없어도 일단 해주잖아요.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해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책임이 없는 걸로 나와서 가불금을 돌려줘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안 돌려줘요. 그러면 계속 이게 청구 절차를 밟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걸 처리했던 손해배상진흥원이 채권정리위원회로 보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채권 없는 것으로 소멸시키는 그런 걸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손해배상보장위원회에서 지금 이 구상까지도 다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진흥원이 분과가 있기 때문에. 자, 무단운전은 똑같은데 아까 앞에 거랑 거의 같은데 인적 관계가 있으므로 대부분 긍정된다. 왜? 무단운전과 관련된 운행자 책임을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을 따질 때 뭘 봐요? 차량 사후 승낙 가능성, 그죠? 반환 가능성, 그 다음에 인적 관계, 그 다음에 이 사용 시간이 짧을수록, 운행 시간이 짧을수록 이런 거, 그 다음에 인적 관계 있고 반환 가능성 있고 차량 열쇠 관리가 허술하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이에요. 그럴수록 무단운전자의 보유자 책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피용자라든지 가족인 경우에는 무단운전일 가능성이 높아요. 절취운전으로 안 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보유자로서는 책임이 있다. 왜? 차를 아들이 몰래 타고 갔어요. 야 이놈아 빨리 가져와. 이러면 어떡해? 가져와야지. 아빠한테 쫑알이 맞고. 그죠? 그래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 피용자가 몰래 타고 갔어. 그럼 너 다음부터 타면 해고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전히 운행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유자로서는. 자, 차내 탑승자는 무단 운전자 보유자가 차내 탑승자를 판단할 때는 차에 탑승했어요? 그러면 이 탑승한 사람이 몰래 이 차량을 가지고 가는데 탑승을 한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책임을 안 지기는 안 돼요. 왜? 타인성을 우리가 넓게 해석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단운전에 가담한 피해자가 무단운전의 정을 알았는지, 그런 표현 많이 쓰네요. 무단운전의 정, 무단운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야 이거는 몰래 타고 온 차야 라는 걸 알고 탑승했는지, 그 다음에 주관적 인식 및 가담 정도. 야 안 돼. 너 아빠한테 혼나니까 차 갖다 줘 라고 얘기했다고 진술이 들어가면 당연히 타인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높고, 야 괜찮아 빨리 가져와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가담 정도가 더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중에 타인성 여부도 판단하고요. 이게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여부도 판단하면서 실제로 보상을 해줄 때는 손해배상액의 감경과 관련돼 가지고 더 그 반영을 하겠죠. 사회적, 이것도 외워야 되는 문구죠. 약술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을수록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건 뭐냐면요, 이 차를 몰래 무단으로 타고 가다가 막 무슨 인신매매를 했다든지 뭐 진짜 나쁜 행위를 했다든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걸 가지고 무슨 다른 절도 행위나 범죄 행위의 차량을 사용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되는 거고요. 사회 통념상 선회할 만한 사정이 높고, 우리 뒤에 사례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고등학생들이 수능 시험 끝나고 눈 내리는데 시험 끝난 그것 때문에 서로 기분이 좋아서 맥주 한 캔씩 마시고 잠깐 가까운데 눈꽃 구경하러 가는 그런 약간 좀 순진한 듯한,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도 있어. 애들이 이런 거 사회 통념상 선회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행시간이 짧을수록 운행자 책임이 긍정된다. 그런데 운행시간이 길고 범죄 행위에 사용했고 뭐 이러면 어떻게? 차내 탑승자라 하더라도 보유자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고, 차외 피해자는요 몰라요. 무단 운전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운행자 책임을 보유자가 지는 거예요. 보유자의 책임을 따져요. 왜? 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무단 운전자는요 일단 김영피 보험자의 명시적인 승낙, 묵시적인 승낙이 없기 때문에 무단운전인 거예요. 그래서 김영피 보험자의 승낙과 무단운전은 반대예요. 김영피 보험자가 운전하라고 묵시적으로 운전해도 뭐 괜찮아 라고 하면 그건 무단운전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건 피보험자로 보는 거예요. 승낙 피보험자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무단운전자는 운행자에 해당이 돼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져요. 부진적 연대 책임이 있어요. 무단운전을 알고 동승한 운행자와 타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공동 운행자 중에서도 타인성, 내가 무단운전을 알고는 있었지만 약한 정도의 가담 정도, 아까 얘기한 탑승자인 경우에는 이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요. 공동 운행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게 무단운전자고, 무단운전 동승자가 지금 여기 내용에 해당하는 요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는 어떻게 해요? 똑같습니다. 아까 도난 중일 때, 차량을 도난 당했을 때부터, 정확한 약관 명칭은 그래요. 도난 당했을 때부터 차량을 찾을 때까지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의 무단운전자의 책임은 절취운전 아까 김영피 보험자가 법률상 책임이 있는 경우와 같습니다. 개별 적용에 의해서 일단 보상해주고요. 만약에 특약이 위반되더라도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구상을 하죠. 구상을 하는데 문제는 절취운전자는 제3자니까 반드시 구상을 해올 수 있어요. 무단운전인 경우에는요, 이 무단운전자가 가족인 경우 있어요. 아들, 배우자, 부모가 무단으로 운전했다. 그래서 가족인 경우에는 구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해요? 상법 682조, 이런 것도 자꾸 외워서 쓰면 좋대요. 상법 682조의 청구권 대위에 예외 규정이 있죠. 뭐예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에는 청구권 대위를 행사하지 않아요. 네,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절취운전과 무단운전이 다른 점은 이제 이 부분, 여기서 무단운전 요 부분, 주관적 인식, 사회 통념상 선회할 만한 이런 걸 따져볼 필요조차 없는 것이 절취고, 그나마 무단운전은 저거 따져가지고 보유자의 책임을 판단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A는 피용자 B에게 업무 시간 이외에는 절대로 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절대로라고 해요. 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어요. B가 열쇠를 몰래, 무단이에요. 무단. 일단 이게 피용자잖아요. 피용자 가족은 무단운전에 들어가니까 무단운전인데 가차를 운전하다가 같이 놀러가기 위해서 탑승한 친구 C와 D, 보행인 D는 차 외인이죠. 차 외인인 D는 모르니까 언제든지 보유자 책임을 차주가 진다라고 일단 깔고 가면 되고, 친구 C는 너는 이거에 대한 그 공동 운행자로서 이 무단 운전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사고 차량 보험사 소유자 A와 무단 운전자 B는 언제나 손해를 물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는 김영 피보험자 소유자 A고, 무단 운전자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소유자가 이 피용자한테 예를 들어서 업무 시간 이외에는 절대로 차를 사용하지 말라가 아니라 필요하면 써 라고 했거나, 아니면 묵시적, 여기서 말하는 묵시적은 이걸 썼는데 딱히 뭐라고 하지 않아요. 쓴 사실을 알았는데. 약관에도 그렇게 해설이 돼 있거든요. 내가 이 차량을 직원이 가끔 저녁에 자기 업무 용도로 써. 사장님이 그 사실을 알아. 근데 야, 너 그 차 쓰지 마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건 묵시적인 승인이에요. 그때는 이게 무단 운전이 아니고요, 승낙 피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승낙 피보험자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특약이 없으니까 보험 처리가 되는 거죠, 그때는.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자로서는 어떻게, 그러면은 이게 훨씬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죠. 소유자가 무단 운전자가 아닌 승낙을 해준 사람이 사고를 내면요, 보험 사고로 인한 할증은 소유자가 다 감수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승낙을 하지 않고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이 사람에게 나중에 보험사가 다 구상하잖아요. 그러면 보험금이 나갔다가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안 나간 거잖아요. 보험회사는 뭘 해주는 거예요? 우리 차주에게 보험 서비스를 해준 거잖아요. 보험료를 그동안 내가 납부를 한 거에 대한 대가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보험 처리를 해줘. 나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험사가 대신 해줘. 그리고 이 사람한테 구상해요. 그러니까 할증이 안 돼요. 무단운전과 무단운전이 아닌 건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놀러 가기 위해서 탑승했어요. 누구를 물어줘야 돼요? C. C는 친구, D는 타인이에요. 타인은 대인배상 원투에 대해서 무조건 해줘야 되고요. C에 대해서는 어떻게? C에 대해서도 여기서는 다른 언급이 없으니까 탑승했는데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만약에 알았다 하더라도 누구보다 지금 약간 타인성을 주장할 만한 사정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대인배상 원투가 보상이 되는 거다. 보유자 책임 개별 적용을 통해서. 그 다음에 B는 피보험자가 아니에요. 운행자 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있고, C와 D를 상대로는 이 보험사에서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요. 하지만 개별 적용으로 여기다 이렇게 청구해가지고 보상을 한 다음에 구상을 해요. 자, 이 경우에 이 C가 이 무단 운전을 적극적으로 가담, 아니면 뭐라고 표현하더라? 그 같이 동조, 조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단 운전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했다. 그러면 이 소유자로서는 이 C, 탑승자 나는 너에게 타인성으로서 보유자 책임 지지 않아 라고 하면, 그때는 이 사람도 보험 처리가 안 되겠죠. 대인배상 처리를 안 해주겠죠. 보상 처리를. 이 경우도 문제를 푼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1. 이제 이 갑보험사잖아요.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 배상 책임, 의무자 누구? A, 그 다음에 B, 담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무단 운전의 보유자 책임, 제목 자체가 보유자 책임. 그래서 무단 운전과 관련돼서 이 보유자가 아까 얘기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탑승자 무슨 책임, 보유자로서의
무단운전 시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을 진다. 그래서 차회인에게 운행자 책임 지고 어쩌고저쩌고 무단운전에 대한 내용 약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담보 써주고 그렇게 하면 되죠. 자, A는 피용자 B에게 업무 시간 이외에 절대로 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했으나 이것도 무단인데 범죄에 사용하기 위해서 C가 사주 이런 표현 들어가면 이게 아까 사회적으로 선회할 만한 사정이 아닌 거죠. 용서가 안 돼. 사회 통념상 타인으로 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 거의 더 주도적이잖아요. C가 사주하여 B가 열쇠를 몰래 빼서 운전은 얘가 했고요. 얘는 탑승했지만 얘가 아까 사주, 공모 이런 표현이 들어 범죄 이런 게 들어가면 이거 얘가 운전은 했지만 얘를 소유자가 얘에게 타인으로 인정해갖고 보상해 줄 만한 건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보호해 줄 가치는 없다라고 보고 어떻게 해요? 김영 피보험자 소유자 A는 누구에게? C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 그렇지만 차외인 D에게는 있어요. 얘는 어떻게 해요? 운행자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얘에게 있어요. 얘는요. 얘도 같은 공동 운행자잖아요. 근데 사주, 공모 그럼 얘가 보다 주도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운전만 내가 했지 얘가 거의 더 주도적이다. 그러면 타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 하지만 어쨌든 여기는 다 담보가 보장이 안 돼. 왜? 피보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 적용을 통해서 소유자 A에게 D가 청구해가지고 받으면 보험회사는 소유자 A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 누구에게? 얘와 얘에게 부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A와 B에게. 그렇죠? 이런 그 공동 운행자에게 나중에 구상 청구를 할 때요. 이 구상에 이게 이제 보험회사 구상할 때도요. 마찬가지로 누가 누구에게 몇 프로 이거 없어요. 부진정 연대 책임은 누구에게 책임져요? 그냥 누구 1인에게 전체 손해액을 다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 간에 너는 몇 프로 잘못했고 너는 몇 프로 잘못했고는 자기들이 나중에 정리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공동 이게 사고가 나가지고 여러 명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중에 누구에게 청구를 했다. 그러면 그들 간에 내가 몇 프로 청구하고 몇 프로 청구하고는 교통정리를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구상 청구한다.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금액을 굳이 나눠가지고 쓰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구체적으로 시험 쓸 때 이제 계산 문제 나올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계산기 없이 계산하기가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이 머리가 뇌가 계산기에 너무 익숙해졌잖아요. 이거 안 돼요. 곱하기도 10에 뭐 이게 자리 올려갖고 빼고 이런 것도 일일이 다 써줘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의 횟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시험을 답안을 작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쓸데없는 거 너무 이게 공들여갖고 쓰지 말고 정말 모르면 계산 10까지만 써주고 넘어가도 됩니다. 자, 약관등과 관련된 정리는요. 이거 교재에 있고요. 한번 쭉 보세요. 이거를 사실 복사하거나 출력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눈에 좀 가끔씩 한 번씩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신체 사고의 피보험자는 누구지? 타차 특약의 피보험자는 누구지? 보상하는 책임은 뭐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번 읊조려 보세요. 네, 이거 쇼츠 보지 말고 이거 하나씩 보는 거지. 네? 지급보험금 이거 하나씩 계산하면서 그러면 이게 생각을 하고 한번 떠올리면 생각이 나요. 근데 안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안 보면 뭐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약간 뒤적거리게 되거든요. 사람이 머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쭉 보시면 되고 이거는 굳이 안 풀어도 되겠죠? 대인 지금 우리가 자동차 보험은 종합보험이에요. 대인부터 여기까지 다 여기 특약인 자동차 상해와 타차 특약은 기본 계약인 대인 1, 2, 자손, 무상을 다 가입하면 얘하고 얘가 세트로 같이 얘는 선택해서 무보험상해를 선택하면 얘가 따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손 가입 안 하고 얘로 선택해가지고 가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인배상 1은 강제니까 이게 보상 책임 자체가 자배법상 3조의 책임이고요. 여기 대인배상 2는 무슨 책임? 모든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다 들어가요. 국배법, 민법, 실화책임,
다 들어가. 자배법 다 들어가는 개념이고 실제로 대인배상 2가 보상의 범위가 훨씬 더 넓다는 거죠. 뭐냐면 소유 사용 관리인데 소유를 한 자체만으로도 법률상 책임을 있으면 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더 범위가 넓은 것일 수 있다. 쭉 보시기 바랍니다. 약관이 이제 표준약관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표준약관은 대인배상 1, 대인배상 이제 2, 뭐 이런 거고요. 자손, 뭐 자상, 무상, 타차 이거는요 회사마다 조금씩 다 달라야 돼요. 다를 수 있어요. 왜? 내 맘이거든요. 그래서 표준약관에 보면은 이렇게 자기신체사고에 지급보험금에 이렇게 네모칸 돼 있어요. 빈칸으로. 그 회사가 개별적으로 그냥 정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좀 다른 것도 있어요. 이게 전적으로 이게 다 맞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 보면은 자동차 상해에 여기 실제 손해액에 그 약관의 지급 기준과 확정 판결에 의한 금액이라고 돼 있는 회사도 있고 그게 아닌 회사도 있어요. 그냥 지급 기준으로만 돼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큰 그림은 이거예요. 자동차 보험 약관은 굉장히 이렇게 해석하기 나름이구나. 문제를 열심히 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약관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판단하시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시도록 하죠. 자, 이제 사례 문제. 사례 문제, 이게 출제 경향. 사례 문제, 이게 기출 문제일 거예요, 아마. 자, 한번 쭉 문제 한번 봅시다. 사례 문제를 풀어보려면요. 지금 안 본 상태에서 제가 막 설명을 하면 그런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덮어놓고 본인이 풀어보려고 하면 좀 헷갈려요.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핵심, 출제자가 원하는 답의 의도가 뭐냐, 뭘 알고 싶은 것이냐. 뭐 그냥 대리운전이네요. A는 퇴근 후에 회사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 업체인 B에게 대리운전을 의뢰하였다. 차량의 소유자인 A로부터 자동차 열쇠를 건네받은 B, 소속 대리운전. 그러면 업체 등장, 운전기사 등장. 그러면 우리는 업체는 자배법 3조의 운행자 책임, 운전기사도 자배법 3조의 운행자 책임과 민법의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 일단 있다. 자, 그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부주의로 보행자 D를 충격했다. 이 사람은 제3자다. 누구? 차외인인 제3자다. 일단 D와 동승자 A가 상해를 입었다. 그럼 누가 다쳤어요? 보행인하고 D와 동승자 A. A는 누구예요? 차량 소유자. 그러면 내 차에 지금 술 드신 차주가 타고 있어요. 나랑 차 외인이 다쳤어요. 그러면 보상 담보를 보니까 A, B, C의 D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거를 이렇게 예전에는 요거 그냥 문구 없이 논하시오 이렇게 해갖고 두 개를 30점, 20점, 40점 이렇게 냈었죠. 간편한 거죠. A, B, C 손해배상 책임이면 어디까지 하면 돼요? 여기까지 판단해갖고 써주면 되잖아요. 그죠? 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에 다만 이렇게 한 줄씩만 탁 쓰면 이 판단을 알고 싶은 근거, 약술의 내용도 좀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고 차량의 소유자, 대리운전 C, 대리운전과 대리운전 업체와 대리운전 기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자, 소유자 A는요, 소유자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고 운행 지배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행자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냥 소유자 A는 김영피보험자고 운행자 책임이 있다. 이렇게만 써주기보다는 얘기한 거죠. 내가 이 대리운전 기사로 하여금 여전히 운행 지배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로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기 때문에 운행 지배권이 있는 운행자 책임이 있다. 대리운전 B는 소유자로부터 차를 업체와 대리운전 기사는 승낙 피보험자다. 뭐냐? 이 차량 사용에 대해서 승낙을 받은 자이고 이 승낙 피보험자로부터 운전행위를 이제 얘기받은, 이제 차량을 넘겨받은 운전 피보험자에 해당이 되는데 승낙 피보험자와 운전 피보험자, 자동차 취급업자는 책임보험 대인 1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보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나머지는 다 안 돼요? 뭐도 안 돼요?
자손도 안 되고 무상도 안 돼요. 예, 그래서 대인배상 1을 제외한 경우에는 보상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유자가 운행자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얘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취급업자로 내가 내 차를 맡겨놨는데 이 사람이 사고를 내가지고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갑자기 보험 처리를 해서 내가 보험료가 할증돼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경우에는 할증을 안 하도록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운행자 책임이 일단 있고 여기는 운행자 책임이 있는데 대리운전 업체는 플랫폼, 아까 얘기한 플랫폼 회사가 대부분이거나 아니면 그냥 진짜로 회사에 소속돼 있는 직원일 수도 있으니까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왜 사용자라는 거는 이제 근로자, 내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어떤 업무를 위탁해가지고 업무를 하도록 시켰는데 이 경우에 그 근로자가 반드시 고용 계약이 돼 있고 이런 조건은 아니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을 물어요. 네, 그래서 이 책임을 모두에게 지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인 대리운전 업체도 마찬가지로 운행자 책임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운전 행위에 해당하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라는 걸 쭉 늘려서 15점 만들어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B의 손해배상, A에 대한 B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A는 소유자예요. 그러면 B는 누구? B는 대리운전 업자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죠. 소유자는 내가 차를 맡긴 사람이잖아요. 이 차량의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유자는 내 차의 보험으로는 대인이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 지금 소유자가 도급계약, 민법의 도급계약에 의해서 지금 대리운전 업체나 기사 마찬가지지만 업체나 기사에게 내 차를 가져다 달라고 나와 내 차를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도급 계약에 의해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있죠. 네? 그죠? 이 사람에게 뭐 자백법 운행자 책임 따질 필요 없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있어요. 대리운전 업체는 이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죠? 그래서 잠깐만요. 두 번째는 봅시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있고 대리운전 기사는 취급업자 보험의 담보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동차 취급업자 보험은요. 약관에 대인배상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차가 없잖아요. 차가 없잖아. 취급업자는 어디에다 보험을 들어요? 자동차 취급업을 하는 사람은 내가 보험을 들 때 원래는 등록증상에 내 차를 가지고 등록증을 가지고 내 차 보험을 들잖아요. 자동차 보험을. 근데 취급업자는 그게 없잖아요. 보험 자체가 영업배상 책임 같은 거예요. 뭐냐면 내가 고객의 차, 그럼 고객의 차가 굉장히 불특정 다수잖아요. 그 고객의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해주는데 뭘 해줘요? 이 고객의 차에서 책임보험이 나가기 때문에 이걸 초과하는 손해만 해줘요. 그러니까 그냥 대인 배상이라고만 돼 있고요. 이미 나간 돈이 있으면 그걸 그냥 공제하는 개념으로 보상금을 계산할 뿐인 거예요. 책임보험 자체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취급업자는 이 소유자에게 대인 배상으로 보상할 책임이 있어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지잖아요. 우리 고객을 실어 나르다가 사고로 다치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 A에 대해서는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 뒤에 나오니까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